안녕하세요. 동희아빠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움직임에 시중은행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희아빠가 이러한 가계대출 한시적 제한 운영의 내용과 이러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검단신 도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주실 부분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동희아빠가 성심을 다해 소통드리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 동희아빠 채널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구독과 관련한 부탁의 말씀도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쉽게 말씀드려서 가계부채 총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억제하겠다는 뜻이죠. 네. 동희아빠는 부동산을 운영하기 전에 은행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행의 그 생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편인데요. 우선 은행이라는 곳을 보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즉 국가가 까라고 하면 까야 되고 아니면 적어도 까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은행은 예대마진, 즉 예금과 대출 사이에서의 마진을 많이 남길수록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많이 실행시킬수록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동희아빠 봤을 때 이러한 금융권이 본인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하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거나 감독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출 총량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계부채가 높아질수록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나 또는 금리 인상 시에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기준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들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대출을 통제하는 이번 조치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가계부채의 많은 비율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즉 주거비용으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오를수록 그리고 전세가격이 오를수록 가계대출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당연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매년 가계부채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호들갑을 떠는 것도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하락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다.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있고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희아빠 국민학교 졸업식 때 짜장면 한 그릇이 2,000원에서 2,500원이었습니다. 자재값도 오르고 건축비용도 인상되는데 주택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정부 정책의 역효과로 과도하게 주택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은 당연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것이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주택가격 안정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가계부채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DSR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한 건데 소득 대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우리가 기존 대출이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인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는 방식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 한 달에 500만 원 벌지, 대출이 이만큼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대출 한 달 원리금으로 따지면 이만큼 납부하겠네? 그러면 너 이만큼밖에 대출 못 해줘. 이런 의미인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걸 또 무슨 스트레스 DSR이라고 가중치를 높여가지고 더욱더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담보 물건의 가치만을 보고 대출을 해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금융 소비자가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받고 만약 상환을 하지 못한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경매나 강제 집행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려고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우리 근저당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설정도 우리가 기한이익 상실이나 아니면 경매 비용까지 감안해가지고 110%에서 120% 설정을 합니다. 저는 도대체 담보대출에 왜 DSR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인위적으로 집값 잡겠다고 서민들 집 못 사게 하려고 도입을 한 건데, 우리가 사람의 본성은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법입니다. 애들도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다. 예.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면 만들수록 앞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거라는 조바심, 그 다음에 위기감 때문에 어떻게라도 집 한 채 장만을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 여튼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 은행들은 매년 정부에 한 해 동안 목표로 하는 대출액과 관련한 고를 제출을 하는데, 그 목표치보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면 내년에는 니네 대출 이만큼밖에 못하게 페널티 줄 거야. 예. 여러분,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대마진. 근데 장사를 못하게 한다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알아서 기어야 되겠죠. 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물론 그 은행마다 기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대출 축소 방안도 은행별로 제각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이지만 전세자금대출까지 제약을 만들고 규제를 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별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선 소득권 기준 40년 만기였던 주담대 상환기간을 30년 만기로 제한을 두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기간을 없앤다라고 합니다. 또 반공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었던 MCI, 그 다음에 MCG 가입을 취급 제한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취급 중단을 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구입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검단신도시 내에서 갈아타기를 계획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앞서 발표되었던 스텔스 DSR 2단계 시행과 맞물려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또 월 납입금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전세대출 관련해서도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마찬가지로 은행별로 시행하는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대출 가능한 은행을 잘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신한은행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모든 권리 변동이 있는 물건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취급 불가입니다. 이미 8월 26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권리 변동이라고 하면 임대인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부분, 즉 개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 검단신도시가 신규 입주를 앞둔 아파트도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고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건설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실 텐데,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로 인해 본인이 직접 입주를 못하시고 전세를 주셔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이런 신규 아파트 전세까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겠다는 거고요. 또한 기존 1단계 입주자분들 가운데서는 집주인분들께서 거주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전세를 주고 나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상식적으로 대출이 없이 취득하는 경우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실 텐데, 이러한 근저당 말소 조건부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한 내용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대출이 막혔다,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이르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은행별 총량 규제와 더불어서 대출과 관련한 그런 제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나 전세 거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획을 좀 수정을 하시거나 또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검단신도시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앞두고 연이어 신고가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세를 리딩하는 우미린 더 시그니처나 금호월림 센트럴 같은 경우 국평 기준으로 8억 이상도 현재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이런 긍정적인 흐름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과연 검단신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둥이아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시적 대출 규제 가지고는 집값 잡지 못한다고 봅니다. 물론 자금 여력에 있는 유효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래량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과
또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서울의 배후 도시로서의 검단신 도시가 지니는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신고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계속되던 또 아니던 간에 시장은 어느새 적응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에는 언제나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자면 어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제도의 수명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물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긴 했겠지만 이렇게 해서 전세 시장이 무너진다? 진짜로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을 할 겁니다. 예. 전세 자금을 받아서 전세를 살던 세입자 중 일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할 거고요. 예. 그 중에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더 많은 주거 비용을 지출하면서 월세를 살게 될 겁니다. 전세가 소멸하면 월세 가격이 더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은행이 월세를 내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지만 실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를 사는 것이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것보다 주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까지 말살시키는 정책은 매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은 더욱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 부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부터 계속해서 느끼는 점은 제발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좀 맡겨놨으면 좋겠어요.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시장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지난 정권을 보면서 정말 뼈저린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튼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부동산 거래 계획이 있으시다면 철저히 잘 대비하셔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둥이아빠가 가계대출 한시적 제한 운영과 이러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검단신 도시 부동산에 미치게 될 영향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둥이아빠 영상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